일본 언론이 아시안컵 최대 라이벌은 손흥민, 김민재 등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한국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아시아의 호랑이에 맞서는 사무라이 재팬. 이 문구들은 보통 일본 방송국들이 한일전을 소개할 때 많이 쓰는 멘트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축구 한일전은 지대한 관심을 받는 빅 이벤트죠. 카타르 아시안컵이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이 한일전을 언급하며 빌드업을 들어가자 일본 축구 팬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게 전했고 일본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안컵 최대 라이벌은 한국 대표팀, 김민재, 손흥민 등 스타 선수들이 즐비. 2024년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컵. 일본은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와 같은 조가 되었다. 해외의 톱레벨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많이 보유한 일본 대표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최대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한국 대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같은 조를 이루고 있어 서로가 이겨나간다면 일본 대표팀과 맞붙는 것은 16강 이후다. 한국에도 해외의 톱레벨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다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은 올 시즌 클럽이 부진했던 탓에 지난 시즌만큼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리그 37라운드까지 10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아시아 넘버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다. 올 시즌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김민재도 한국 대표다.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우승에 크게 공헌. 올 시즌의 활약으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표현되기까지 하는 선수가 되었다. 아시아 넘버원 공격수와 아시아 넘버원 센터백을 보유한 한국 대표지만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다.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올 시즌 6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정우영, 황희찬, 오현규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다수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에 패해 16강에서 탈락했다. 1960년 이후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한국은 일본의 최대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해외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인재로 따지면 일본은 얼마 전까지 한국 축구에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J리그 팬들의 저변이나 육성 환경이 정비되면서 일본에도 인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지고 한국에 뒤처지지 않게 되었다. 손흥민이 한국과 아시아의 톱스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종합적인 인재로는 일본이 유리하다는 것도 인정받고 싶은 부분. 아니 일본 대표가 0.5포인트 위라고 늘 인식하고 있다. 한일전은 언제나 두근두근 조마조마 진정이 되지 않아.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전하고 있다. J리그가 시작되고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축구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멋져. 예상대로라면 결승은 한일전이겠지. 그 전에 일본은 사우디를, 한국은 이란을 준결승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건데 월드컵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한 수이지만 사우디, 이란, 한국, 카타르는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최대의 적은 모리아스라는 남자. 한국은 100점인 선수가 2명 있지만 일본은 80점인 선수로 팀을 꾸릴 수 있다 라는 인상이려나. 손흥민도 김민재도 대단하지만 축구는 11명으로 하는 경기. 카타르 월드컵처럼 자신들의 싸움 방식을 잃지 않고 조직을 우선으로 한다면 일본은 틀림없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생각해. 확실히 손흥민과 김민재는 아시아 최고의 인재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사이드백에 좋은 선수가 없지. 일본의 미토마, 이토의 스피드에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쿠보도 있고. 가상이지만 전술 빼고 생각해서 한일 합동팀을 만든다면 한국에서는 골키퍼와 김민재, 손흥민이 뽑히고 나머지 포지션은 모두 일본인이 뽑힐 것 같다. 어쩌면 손은 벤치가 될지도 몰라. 그만큼 지금 한일 간에는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손이 벤치는 아니잖아. 올 시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는 해도 월드클래스다. 솔직히 역대 최강이 될 아시안컵이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까지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되는 아시안컵은 처음이야. 아시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이죠. 단순 해외파만으로는 일본이 훨씬 많지만 한국은 정말로 톱 오브 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최소 2명은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강인도 라리가에서 드리블 성공수 2위, 결정적인 기회 창출수 4위, 키패스수 10위로 상위권에 들어있어. 뭐 확실히 한국은 요소요소에 대단한 선수가 있지.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김민재라는 괴물도 나왔다. 다만 많이들 말하듯이 전체적인 종합력과 선수층의 두터움은 일본이 유리하지 않으려나.
그래도 한일전이니까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꽃 튀는 한일전을 보는 것이 즐거워. 최근에는 일본이 쾌승하고 있지만 옛날에 조마조마한 느낌은 볼 때 즐거웠다. 거친 건 화가 나지만. 한국 대표팀이 지금의 베스트 멤버로 승부한다고 해도 일본이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손흥민 한 명을 막으면 점수가 안 들어가고 민재 혼자서는 일본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 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한국 대표에게 아시안컵은 뺏기지 않아. 정우영, 황희찬, 오현규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다수 있다. 벤치. 김민재, 손흥민 등 스타 선수들이 질비. 스타 질비인데 2명뿐. 아니 일본은 구멍이 너무 없어. 굳이 말하자면 중앙 공격수 정도지만 일본도 20골 넘는 선수가 2명이나 있고 솔직히 구멍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손의 컨디션 난조라든가 토미야스의 부상이라든가를 고려해도 일본도 한국도 역대 최강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기대된다. 라이벌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뿐.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로 아시안컵 따위 우승은 최소한의 할당량. 그래서 조편 성기고 뭐고 전혀 상관없어. 모든 나라를 이길 뿐. 한국과는 달라. 응? 월드컵 우승이 목표야? 소설 쓰냐? 월드컵 8강이나 가고 나서 말하자. 세계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있지만 일본에는 없죠. 스타는 있지만 뭔가 미적지근한 이미지. 왜 그럴까? 강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섭지는 않아. 지금의 한국 대표팀은. 흥미는 예전에 비하면 무섭지 않고 전체층의 두께라면 일본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만나기 전에 이란 정도에 질 것 같아. 과연 그럴까? 한국은 최근 이란과 좋은 승부를 하고 있고 허세로 16강에 간 건 아니야.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충분해.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호각이잖아. 일본이 월등히 강할 것도 없고 그 반대도 없지. 가위바위보 같은 거야. 아시안컵에서는 일본 대표가 최고죠? 하지만 월드컵이 되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한국이 더 위겠지. 새 체제의 일본은 이기지 못했어. 모리야스 재팬은 위기감을 가지길 바란다. 새 체제인 한국도 같은 상황 아닌가? 좋은 선수는 분명히 있지. 다만 스타 선수들이 질비에는 위화감이 있어. 2-3명 정도잖아. 2사람뿐. 가능하면 경기는 하고 싶지 않아. 무조건 옷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때리고 걷어차고의 퍼레이드. 다치지 않고 끝난 적이 있었나? 손흥민, 김민재는 톱 오브 톱이구나. 정말 대단해. 한국은 계속 이기고 있잖아. 그런 건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아. 이란이나 사우디 정도가 무섭지. 역대 전적을 봐봐. 손흥민은 요즘 폼이 안 좋아서 뉴스에도 안 나와. 소파스코어 평점. 손흥민 7.08, 10골 5도움. 미토마 6.88, 7골 5도움. 축구 한일전은 2014년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국가대표 더비 매치 탑10에서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라이벌전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전적에서는 총 81번을 싸워서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일본 J리그가 출범한 후에는 10승 10무 9패로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1년 이후의 상대 전적도 5승 6무 6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는 지난 2007년 대회 3, 4위 결정전에서 만나 연장전까지 0대0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이기며 3위에 올랐죠. 그러나 2011년 대회에서는 8강에서 이란을 꺾고 4강에서 일본을 만나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0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대회에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일본은 8강 탈락, 한국은 준우승으로 끝났으며 2019년 대회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한국 8강 탈락, 일본 준우승으로 끝났었죠.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 같은 곳에서 소위 말하는 풀멤버 전력으로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맞붙은 중립지역 역대 전적에서는 26전 11승 12무 3패로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 2023년 대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